탈코르세 문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젠더 갈등 같은 걸로 자꾸 몰아가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갈등만 부추기게 언론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이 가게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브래지어를 입어보는 방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네이버 언론사의 기자들이 한 9,000명 된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는 구독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뭐 구독자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절대 걸어온 길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기사를 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기자의 체얼리즘이라는 기획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18년 여름부터였고요. 한 170개 넘게 이제 좀 체험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의 기사를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상에서 있었던 일 중에 아내가 동네 산책할 때 동네니까 좀 불편해서 뭐 브래지어를 안 하고 나가서 좀 편하게 산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동네여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속옷을 입는 문제도 아닌데 제가 입으라 마라 한다는 게 되게 웃긴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에 관심이 없고 공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코르세 문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젠더 갈등 같은 걸로 자꾸 몰아가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갈등만 부추기게 언론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이 가게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브래지어를 입어보는 방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짧고 한계가 있는 체험이죠. 이게 잠깐 입고 벗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입어보니까 와이어라고 해서 이제 셀 같은 게 이제 제 명치나 이런 걸 계속 누르고,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평소와 똑같이 출근해서 이제 일하고 에어컨 바람을 쐬고 이러고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거 매일 만약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떨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뭔가를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려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실제로 입어봤을 때 이렇게 불편했다라는 거를 체험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은 오히려 좀 청소년 때 처음 브래지어를 입었을 때가 좀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게 이렇게 불편한 물건인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체얼리즘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거는 뭔가를 좀 경험해보고 공감하게 해서 관심이 가게 만든 다음에 좀 뭔가를 나아지게 만드는 일인 겁니다. 별점 리뷰와 관련된 문제를 예를 들면은 기사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작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뭔가를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기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언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떡볶이집에 1점짜리 리뷰가 남긴 걸 보고, 근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팩트랑 정말 안 맞는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걸 보고, 내가 이 리뷰를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리뷰 때문에 그냥 선입견을 갖고 가서 보지 않는데, 진짜 맞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리뷰 진짠가? 한번 가서 진짜 먹어봐야겠다. 어떤 형태로 보여주는 게 독자들을 설득하는 게 좋을까, 많이 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 방법으로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뷰를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갈림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보면 어쩔 수 없지. 그건 독자가 안 보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쪽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안 보면 이유가 있을 거고, 어떻게든 보게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자여서 되게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좀 독자 입장에서는 내 기사가 어떻게 보일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혈기왕성할 때 이제 2010년 말에 기자가 된 다음에 저는 장애인 문제처럼 좀 가장자리에 있는 문제들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은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를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써봤거든요. 장애인 문제 관련된 기사 뭐 열심히 써도 공감도 없고 댓글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관심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휠체어를 한번 빌려서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다고 볼까? 근데 고민했던 지점은 그런 거였죠. 이게 보든 안 보든 간에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휠체어를 장애인 복지관에서 빌려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타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탔는데 일단 가게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늘 밥 뭐 먹지? 라고 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디 가야 밥을 먹을 수 있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더라고요. 기사를 써서 이제 알렸는데 되게 많이 왔습니다. 이 기사를. 그게 약간 저는 가능성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방법을 못 찾은 거였지 없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고 더 많이 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더 그래서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게 좀 시야에 확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하게 됐죠.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설득하고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는 여러분이 동기를 실현한다는 큰 틀 안에서는 저는 되게 형식이 자유로워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사가 앞으로 더 그렇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획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눈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게 약간 이렇게 사람들의 상식이 뭘까를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를 뒤집어 보는 것 같아요. 짧은 목줄에 개가 묶여 있다라고 그런 개들 여전히 많죠. 바깥에 이제 마당개라고 해가지고 집 지키라고 묶어놓는 개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바라보고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걸 좀 바꾸고 싶은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뭔가를 바꿔보자. 그러면 뭔가 낯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짧은 목줄에 개가 아니라 사람이 묶여있다라고 하면 눈에 들어오죠.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 하루 종일 묶여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자유를 속박당했을 때의 기분을 한번 제가 느끼고 말을 못하는 이 개를 대신해서 이제 기사로 쓰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왜 많이 볼까? 많이 가는 데는 왜 많이 갈까? 이 콘텐츠는 왜 보다가 내가 껐을까? 이건 왜 재미없다고 할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 기록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노트 같은 거 하나 마련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벗어나보는 훈련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 항상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창문이 시원하다. 창문은 보기에 좀 되게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창문의 속성의 전부일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창문이 창문이지 뭐가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새들한테는 창문이 살생 도구입니다.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만 800만 마리에 달해요. 그러니까 좀 시선을 막 일부러 좀 이렇게 비껴서 한번 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글 쓰는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오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생생하게 쓰려면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걸 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소설 같은 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표현이 풍부해지고 독자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장 짧게 쓰는 건 다 배우시죠? 짧게 쓰는 게 가독성이 좋은데 퇴고를 입으로 읽으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 호흡이 되게 모자라요. 모자라는 타이밍이 있는데 내 문장이 너무 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마침표를 찍든 뭐 쉬운 말로 바꿔보든 최소 한 번 이상은 그래도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퇴고를 하시면 문장력이 되게 좋아지실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서 고치고 바꿔 쓰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평소에 뭐 생각나 떠오르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항상 기록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손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과 차분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을 좀 용도를 나누셔가지고 보통 일상에서 문득 떠오르는 거는 핸드폰 메모장 같은 거에 기록을 하시면 좋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좀 다시 이게 뭐였는지를 좀 정리해서 기록해 두시면은 좋은 생각이 날아가지 않고 잘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감독님의 문장으로 마지막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픽사에서는 좋은 애니메이션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가장 좋은 걸 찾을 때까지 하는 게 우리의 비밀이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심플하면서 되게 용기가 나는, 저한테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되게 대단한 비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냥 끊임없이 시도하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라고 약간 용기를 주는 말이었고, 계속 기자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잘 담아봐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좀 다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